자, 올림푸스 독해의 기본 1권입니다. 15강의 첫 번째 1번 지문 주요 문장 서술형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한국말 문장을 딱 보자마자 주어 동사에 대한 어순 판단부터 그 안에 어떤 수식 구조를 썼을까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자, 1번을 보면 주어가 지식이 주어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지식이니까 전치사 about 이하 구조로 무엇에 대한 지식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 방식이라는 명사가 당연히 the way 방식. 그러면 그 앞에서 요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수식 구조로 뒤에 붙게 될 거다라는 거죠.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how를 쓸 수 없고 생략된 형태로. 그러면 기본적인 어순은 나오죠. 그럼 이제 써가면서 이제 적용해야 될 문법적인 것들, 뭐 수일치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자, 그러면 지식, knowledge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about. 제품의 원산지입니다. a product. 상품의 원산지는 country of origin이에요. 애가 태어난 나라. 원산지라고 그러죠. origin. 원산지에 대한 지식이 주어. 그 다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니까 조동사 can과 함께 affect.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방식입니다. the way. 근데 주어가 동사 목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consumers.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 think,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앞에 있는 product을 말하겠죠. 그래서 about it. 애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애는 좋은 거야, 애는 좀 질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번 문장도 비슷한 구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와 똑같이라고 할 때 just as 이하와 just 똑같이. 그래서 이게 접속사 구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고정관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동사가 누군가 하면 stereotype이라는 동사. 애가 명사로는 고정관념이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들을. 그 다음에 태어난 곳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구문? based on이죠. 자, 근데 여기서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사가 아니라 뒤에 우리가 이제 의문사절입니다. where.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게 이제 지금처럼 동사나 전치사 뒤에서 의문사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했고,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럴 때는 항상 시험에서 뭘 묻는다? 어순을 묻는다. 어떻게 써라? 접주동이다. 즉 접속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정어순으로 쓴다. 요걸 꼭 기억해서. 자,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뒤에 주절 파악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부터 just as. 마치 뭐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stereotype 전형적으로 고정관념으로 보는 게 사람들을 무엇에 근거하여 based on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where they 태어나다 수동태 구조로 were born 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주어는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파악합니다. 무엇을요? 제품을 파악하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근거하여. 자, 근거해서 이것도 베이스동 구조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합니다. 무엇을요? 상품을. product. 무엇에 근거해서 based on. 여기서는 이제 where의 주동인데 그것들이 그 앞에 있는 상품들 they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were made. 수동태 구조 처리하는 것도 주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보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구조들은 앞에 쓰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삽입된 형태로 들어가요. for instance 형태로.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들이 주어죠. 소비자들인데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럴 때는 이제 전치사 구조로 빼서 명사를 수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흔히 외국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품질. 이게 외국산 제품이면 이게 품질이 더 좋을 거다라고 추단하는 거는 추론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infer라는 동사 추론하다를 쓰고 있습니다. 더 높은 품질을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해서인데 흔히 외국산으로 인식되는 브랜드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브랜드라는 명사 뒤에서 인식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인식하다라고 할 때 perceive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 수식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죠. 현재 분사는 인식하는, 과거 분사는 인식되는, 즉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로. 지금은 인식되는 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수식해야 되니까 뭘로 쓰자? 과거 분사로 써야겠구나. 그러면 기본적인 어순이 다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주어가 소비자들입니다. consumers. 어디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developing countries가 돼. developing countries.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이런 건 뭐 위치 안 중요해요. 그렇게. 자, 그 주어가 이럴 때 주의할 게 이제 consumers가 앞에 주어가 나오니까 동사가 뒤에 나오겠죠. 그럴 때 수일치, 종종 이런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비동사보다는 뒤에 위치하는 어순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infer, 추론을 하고 추단을 합니다. 뭐를? 더 높은 품질을, 품질이 더 높을 거다. 그게 higher quality를. 무엇에 대해서? for brands, 브랜드들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브랜드예요? 외국산이라고 인식되는 브랜드. 자, 그러면 여기서 인식되고 인지되는 과거분사 수식구죠. 그게 perceived가 됩니다. 뭐라고? 외국산이다. 그러니까 뭐뭐란 자격의 의미가 나오면 항상 as를 씁니다. 그래서 as foreign, 즉 외국산이다, 외국산으로 인식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품질이 더 좋을 거다라고 infer, 추론한다, 추단한다라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 서술형들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만 볼 게 아니고 2학기에도 시험을 봐야 되고 2학년이 되어서도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갈수록 서술형 준비가 쉬워지고 이 서술형이 이제는 점수를 만드는 도구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장들, 앞으로는 또 새로운 문장들을 만나게 될 테면 어떤 문장을 만나더라도 이 문장의 어순과 구조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나더라도 그 글의 어순과 구조를 파악해내고 거기에 어떤 동사여법이나 어떤 구문을 가지고 이 문장을 서술을 하고 써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단 말이지. 그 힘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까지 15강의 1번 지문 주요 문장 서술형 마칩니다.